MZ세대가 승진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 관리자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도 만연해지죠. 승진에 대한 관심, 언보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보스 되기 싫어해요. 사람 관리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내 일만 하고 싶어 해요. 연봉도 어차피 큰 차이가 없어요. 나 사람 만나면서 신경 쓰니 내가 나를 봐도 나를 관리하는 거 힘들어.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팀장 되기 싫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을 점점 줄이는 측면이에요. 대안도 없이. 그럼 우리 기업도 중간 관리자를 축소하거나 해체해야 하는 건가? 이걸 봐야겠죠. 정확히는요, 중간 관리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가 정확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은 뭐예요? 중간 관리자 없애야 되나?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언더백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가 무슨 일을 시켜야 되냐?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금 말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에요. 한 스타트업 이야기 예시를 들어드리죠. 201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타트업을 시작됐습니다. 글림머라는 회사가 시작됐어요. 공동 창업자인 조나단과 엘리는 기술 기반의 맞춤형 광고 솔루션으로 빠르게 업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위계가 없어요. 수평적 조직입니다. 그들의 인터뷰는 항상 이 문장으로 시작했다. 조나단은 중간 관리자 없이 팀 리더와 실무자만으로 구성된 플랫 구조를 자랑했다. 당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기업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20명에서 12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성장을 했죠.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실무자들은 프로젝트마다 다른 리더 지시에 우왕좌왕을 했고 리더들은 전략에 몰두하느라 누구도 조율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주지 않았다. 누가 최종 결정해? 엘리? 조나단? 이 결정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상호 충돌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걸 조율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요? 그냥 각각 따로따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 구조입니다. 그냥 따로따로 연결해서 일을 하는 거지 누가 조율하거나 그런 관점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이 더 이상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이게 재작년 5월 26일 날 벙커 특강 때 요거 주제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피라미드형 조직과 네트워크형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과업 중심의 민첩한 조직대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조직은 피라미드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중간 관리자들이 지휘 명령을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네트워크형 조직을 만들어서 네트워크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드세요. 이 이야기 해드렸죠. 2012년 논문 하버드 비즈니스 논문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어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저희 사이트에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제 거를 보시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찾기 쉬웠습니다. 빨리 가져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있는 기능이 각각의 네트워크형 조직과 연결해서 상호 간에 조율하는 기능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글림머 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형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연결해주는 링크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이른바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어느 때보다도 떨어졌습니다. AI 시대에 관리자의 역할이 바뀌는 거지 AI 시대에 관리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 여러분들이 3년에서 최대한 10년 차 사이 정도가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3년에서 6년 차,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조직의 허리층이 탄탄해진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MZ세대가 승진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 관리자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도 만연해지죠. 승진에 대한 관심, 언보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보스 되기 싫어해요. 사람 관리하기 싫어합니다. 나는 내 일만 하고 싶어 해요. 연봉도 어차피 큰 차이가 없어요. 난 사람 만나면서 신경 쓰니 내가 나를 봐도 나를 관리하는 거 힘들어.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팀장 되기 싫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을 점점 줄이는 측면이에요. 대안도 없이.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누구에게 보고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관리자를 줄이면서 조직 구조가 더욱 수평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중 약 40%가 관리자 감축 이후에 누구에게 보고해야 되는지, 어떤 우선순위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내의 전문직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관리자가 사라지니까 44%가 야, 그럼 어떡하냐? 나 누구 말 듣고 해야 되느냐?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상사를 없애는 현상은 2022년부터 23년 대규모 기술 IT 업계에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본격화되었는데 2023년을 마크 저크버그 최고 경영자는 효율성의 해라고 추진하면서 관리자만 관리하고 관리자를 관리하지 않는 관리자, 실무자만 관리하는 관리 구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공언해서 관리자를 없애는 것, 즉 셀프 보싱이 유행처럼 퍼졌는데 그 이후에 구성원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기사 되겠습니다. 직원은 언보싱, 회사는 보스를 없애고 셀프 보싱 하라고 하는 분위기가 미국발 시작됐고 AI발, 실리콘밸리발, 한국까지 이렇게 나타났어요. 게다가 이른바 플랫 조직, 수평 조직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술 중심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이른바 보싱, 관리자에 대한 중요성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군대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웹드라마입니까? 나왔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소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소위를 우리는 이른바 이제 개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죠. 개념이 부족하다. 이 이야기는 꼭 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뭐가 뭔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권위만 내세우는 캐릭터로 이렇게 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캐릭터가 있죠. 저도 이제 소대장 생활을 전방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노력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계급장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제 스스로의 역량과 실력으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돈도 많이 썼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군대에서 이런 개념이 없는 소위라 하더라도 장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역할 첫 번째는 지휘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자, 보병 소총 중대의 경우는요. 1소대, 2소대, 3소대가 있죠. 그리고 중대장과 대대장이 지휘 명령을 하면 소대장이 아무리 부족한 소대장이라 하더라도 그 소대장이 중대장의 명령을 전달하고 소대원들을 이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여전히 군대 조직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대장을 없애지 않는 이유, 소대장을 오랜 병장이 소대장 하지 않고 별도의 장교 과정을 거쳐서 소대장을 임명하는 이유가 뭐냐? 개념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훈련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관리자로서 배워야 될 것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소대의 장으로 앉힌단 말이죠. 뭐예요? 제가 자카르타에 컨설팅하러 갔을 때 거기 가보면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헬멧을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제조 공장이 자카르타 남쪽에 있는 땅그랑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수천 명의 자카르타 공원, 꽁런이란 말은 중국말인데 아무튼 공장 직원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요. 하이바 만듭니다. 헬멧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멧을 만들면 그 다음 단계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헬멧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프리미엄 헬멧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강소기업 중에 하나이죠. 소라는 말도 미안한 상황입니다. 여기 가보면 관리자가 있습니다. 마치 농구장보다 더 커요. 규모가 농구장의 한 4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천정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높은 천정의 한 위쪽에 마치 그 관중석 같은 박스형 관중석 같은 공간이 이렇게 공장장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공장장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노동관리 총책임자가 또 거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영어로 대화하더라고요. 대화하면서 오늘 생산을 무엇을 할지, 오늘 납품 마감은 어떤 것인지, 오늘 새로 들어온 오다는 무엇이고 그 오다 들어온 것에서 미리 작업해 두어야 될 것을 무엇인지 아침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에 따라서 작업 지시가 쫙 내려가요. 그리고 한 2단계 정도를 거치면 여기에 근무하는 공장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거 개인의 자율과 창의에 맡겨놓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지휘 명령 체계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에 만두를 만들어내는
약 200종의 만두를 만들어내는 한반도 식품의 만두가 하루에 20톤 생산하죠. 만두의 대량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침에 경영자와 영업 담당 책임자 그리고 공장 책임자가 만나가지고 오늘의 만두는 뭐 몇 톤, 불고기 만두 몇 톤, 김치 만두 몇 톤, 쭈꾸미 만두 몇 톤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라인을 어떻게 돌릴지를 결정해요. 여기에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되면 됩니까? 나는 오늘 뭐 불고기 만두 만들겠다. 나는 오늘 뭐 이렇게 붕어 만두를 만들겠다. 나는 오늘 킹크랩 만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면 안 되죠. 지휘 명령 체계를 따라서 해야죠. 자,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 그렇게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조차도 자, 2번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업무는 수직적입니다. 인간관계는 수평적이지만 업무는 수직적으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업무는. 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기업,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요,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휘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전달하고 현업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실무자들이 지휘 명령 관련돼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역할만 해서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하기가 제약이 되죠. 그래서 점점 관리자의 역할은 살짝씩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뭐예요? 기획과 지원의 역할을 합니다. 한 가수가 공연을 합니다. 실무자가 자기 퍼포먼스를 보여요. 그래서 멋진 콘서트를 열려면 그 뒤에 누가 필요합니까? 연출자도 필요하죠. 엔지니어도 필요하죠. 수많은 마케터도 필요하죠. 프론트데스크 필요하고 백단도 필요하죠. 이것을 모두 다 관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공연 기획자라고 부릅니다. 지휘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연 기획자는 관리자, 즉 팀장, 리더로서 여러 연출과 엔지니어와 마케팅과 그리고 실제 가수가 조율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획자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즘 잘 나가시는 분이더라고요. 노희영 님이 있죠. 네, YG 푸드의 대표이자 CJ그룹의 브랜드 전략 고문, 오리온의 부사장, 라이즈온 콘셉트 개발 담당 이사, SBS 집사부 일체, 올리브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리즈, 저서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 히스노 레시피, 어바웃 커뮤니케이션즈 리더이기도 하죠.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냐면 드디어 2025년 제14회 가인지 컨퍼런스 11월 말 강사 섭외가 완료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노희영 선생님 가인지의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자이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은 실무자, 지휘 명령권자로서 관리자 위치에 있지 않아요. 리더 위치에 않아요. 이분은 제가 아무리 봐도 기획과 지원자로서 관리자 위치를 성공하신 분이에요. 관리가 필요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관리가 필요 없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토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관리가 필요 없도록 자율과 책임을 주고 리더들은 뭐 해라? 기획과 지원의 역할을 해라. 자, 토스의 이용규 대표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죠. 아이들이 게임 싫어하도록 만드는 방법. 죽기 살기로 게임에 임하라고 한다. 목표를 세운다. 진행 상황 관리한다. 늦어지면 꾸짖는다. 왜 늦었는지 이유를 묻는다. 만회할 방법을 말하게 한다. 게임하는 방식에 간섭한다. 게임 싫어하게 되죠. 이거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팀원, 즉 구성원들이 일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슴 뛰는 비전과 미션을 제시한다. 시장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는다.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성장한 역량과 역할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해준다. 자율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팀원들을 솔직하게 대한다. 이게 관리가 필요 없는 관리죠. 이런 것들이 다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은 함께 존재해요. 첫 번째, 조직의 자율과 유연함을 이끄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회의나 중복된 협업을 줄이는 조율자 역할도 해요. 세 번째, 슬랙 타임, 비는 시간을 확보해서 팀원들의 창의력을 강화하는 전략자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코치, 조율자, 전략자. 특별히 AI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조율과 전략이죠. 왜요? 데이터는 AI가 다 가져오니까. 어떤 데이터를 선택하고 어떤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은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는 단순히 줄인다, 늘린다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관리자를 축소하냐, 늘리냐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회사는 관리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시킬 거냐가 결정되어야 관리자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역할 공백이 나올 때 어떻게 메울 건지 축소가 아니라 재설계 관점에서 봐야 되고 과도기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실무자와 리더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중간중간 공간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관리자가 늘어야 되느냐 줄어야 되느냐 이 논의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관리자의 역할은 지휘 명령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기획과 지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관리자의 역할과 실무자의 역할을 같이 맞춰야 돼요. 경영자가 관리자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의 제안은 가능한